안녕하세요.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 석사과정 이민영 학생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논문은 허블, A Model Suite to Advance the Study of LLM Memorization 이라는 논문으로 해당 논문은 2026년 ICLR 학회에 소개되었습니다. 목차는 논문의 Introduction, Related Work, Method, Results, Summary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본 논문 소개에 앞서 이번 발표는 라지 랭귀지 모델과 관련된 범위 안에서만 다룰 예정입니다. 먼저 메모라이제이션이란 무엇일까요? 메모라이제이션은 모델이 학습한 데이터를 일반화된 수준의 답변을 생성하지 않고 특정 학습 데이터의 내용을 그대로 재현하는 현상을 의미하게 됩니다. 주로 문헌에서는 verbatim memorization이라고 정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메모라이제이션과 대비되는 개념인 제너럴라이제이션은 언어의 일반적인 패턴을 이해하고 새로운 입력에도 비슷한, 즉 사용자가 의도하는 내용을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반면 메모라이제이션 된 내용은 아래 예시처럼 특정 학습 데이터를 그대로 내뱉는 현상을 보입니다. 예시로 존의 사회보장번호가 몇 번이냐고 했을 때 모델이 학습한 데이터인 1, 2, 3부터 숫자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보여주는 것이 메모라이제이션의 단편적인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메모라이제이션 된 것은 모델이 잘 학습한, 즉 사용자가 의도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왜 문제가 되는 걸까요? 라지 랭귀지 모델은 공개된 웹 데이터나 특정 기업의 데이터 등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누군가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될 수도 있고 저작권과 관련된 서적 데이터가 포함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특정 데이터가 과도하게 메모라이즈드 된다는 것은 모델 성능에 오버피팅이 발생할 수 있게 되고 이는 모델의 예측 성능력 저하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직면한 LLM 메모라이제이션의 문제를 정밀하게 평가하기 위해 저자들은 메모라이제이션을 측정하는 세분화된 벤치마크를 새롭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자들이 논문을 쓰면서 내세운 컨트리뷰션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게 되었는데요. 먼저 기존의 메모라이제이션 관련된 측정 벤치마크들은 학습에 사용되는 코퍼스 규모가 너무 작고 실제 학습된 모델은 너무 오래된 파이티아 같은 공개 모델을 대상으로 분석하여 현 시점에 맞는 정밀한 메모라이제이션 분석, 평가 기준 수립이 어려웠습니다. 또한 과거의 쉬운 공개 데이터셋 구조로 인해 해당 데이터가 실제 메모라이제이션 돼서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 제너럴라이제이션 해서 모델이 그 정답을 맞춘 건지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해당 벤치마크인 허블에서는 라마 아키텍처 기반으로 모델의 메모라이제이션을 측정하는 실험 세팅을 설정하였고요. 그리고 학습 데이터의 빈도수를 조절하여서 메모라이제이션 성능을 비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학습 데이터에 중복 없이 만든 모델과 중복을 포함해서 만든 모델을 비교하였습니다. 또한 중복된 데이터의 삽입 시기를 학습 초반에 넣은 모델과 학습 후반에 넣고 중복 데이터를 동일한 중복 데이터가 아닌 표면적으로만 변형한 패러프라이징 된 모델들을 구성해서 모델의 진정한 메모라이제이션 능력을 측정하고자 했습니다.
관련 연구로 먼저 메모라이제이션 측정과 관련된 논문들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대표적으로 2019년 구글의 카를린이라는 저자는 모델이 학습하지 않았을 것 같은 특수한 문자열을 구성해서 해당 문자열에 대한 모델의 예측 성능을 측정하고자 했습니다. 학습 데이터에 특정 카나리 문장을 삽입하고 비슷한 후보 문장들과 비교해서 퍼플렉시티를 개선하게 됩니다. 그 결과 삽입한 카나리가 가장 낮은 퍼플렉시티 값을 가지면 모델이 해당 문장을 그대로 외운, 즉 메모라이제이션 하였다고 해석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방식인데요. 특정 모델에게 앞부분인 프리픽스 문자열을 입력하게 되면 모델이 학습한 데이터에 있던 개인정보를 그대로 생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메모라이제이션은 단순한 점수 차이가 아니라 실제로 데이터가 유출될 수 있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해당 예시에서는 GPT-2 모델을 대상으로 학습한 모델에 앞부분을 주었을 때 실제 학습하지 말아야 되는 개인정보들이 그대로 벌베팀하게 이어지는가를 단편적으로 측정하는 예시를 보여주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어떤 데이터가 정말 메모라이제이션 된 것인지 정말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방식인데요. 핵심 아이디어는 특정 데이터를 학습한 모델과 그렇지 않은 모델에서의 주어진 데이터에 대한 응답 성능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해당 데이터를 학습한 모델이 해당 데이터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그렇지 않은 모델은 예측력이 떨어진다면 그 데이터가 더 특정 모델에 대해서는 메모라이제이션 되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의는 카운터팩추얼 메모라이제이션이라고 주로 언급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본 논문의 구체적인 설계 방법론인데요. LLM이 어떤 데이터를 얼마나 그리고 또 어떻게 외우는가를 통제된 환경에서 실험하고자 하였습니다. 모델은 라마 3 기반의 아키텍처로 구성되어 있으며 크기는 1빌리언과 8빌리언 모델에 대해서 설정했습니다. 학습 데이터의 양에 따른 모델의 성능 차이를 측정하고자 100빌리언과 500빌리언 토큰으로 나눈 학습 모델 세팅을 구성하였고요. 핵심은 학습 데이터의 중복을 제거한 스탠다드 모델과 중복을 허용한 펄처베이티드 모델의 성능을 비교해서 특정 모델들의 메모라이제이션 성능 여부를 평가하고자 하였습니다. 펄처베이션 데이터셋은 카피라이트와 프라이버시 그리고 테스트셋 컨테미네이션 데이터로 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데이터는 구텐버그의 유명한 서적과 위키피디아 기사 그리고 개인정보가 포함된 야구 노우레지 베이스와 유로피안 인권 그리고 페르소나 챗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셋은 주로 LLM 모델의 일반적인 성능을 평가하는 MMLU나 PopQA 등과 같은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게 됩니다. 펄처베이션 데이터셋은 학습 시퀀스 중간중간에 삽입하여서 일반 학습된 문서처럼 비슷한 통제된 세팅 하에서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평가 방식은 학습 데이터에 포함된 예제와 학습 데이터에 포함되지 않은 예제를 평가하고자 하였고요.
이러한 방식은 앞선 예제인 Counterfactual Memorization 정의와 비슷하게 설정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모델의 로스 기반 예측력 분석과 그리고 다지선다형 중 정답을 선택하는지, 그리고 실제 빈칸 채우기 형식으로 학습한 데이터의 핵심 내용을 재구성할 수 있는지 등을 평가하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실험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중복 횟수가 증가할수록 메모라이제이션이 급격히 증가한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논문에서는 데이터의 중복 횟수를 1회부터 최대 256회까지 조절하였는데요. 반복 횟수가 많아질수록 모델이 해당 데이터를 더 강하게 또 기억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16회 이상 반복된 경우에는 개인정보나 특정 문장을 재현하는 수준까지 메모라이제이션이 강해졌습니다. 두 번째로 코퍼스 사이즈가 커질수록 메모라이제이션이 완화되는 딜루션 이펙트가 관찰되었습니다. 같은 데이터를 삽입하더라도 100빌리언 코퍼스로 학습한 모델보다 500빌리언 코퍼스로 학습한 모델에서 메모라이제이션이 더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체 데이터가 커질수록 민감한 정보가 상대적으로 희석되기 때문에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로 데이터 삽입 시점도 중요한 변수였습니다. 학습 초반에 삽입된 데이터는 학습이 진행되면서 점차 잊히는 경향을 보였고, 반대로 학습 후반에 삽입된 데이터는 최종 모델에 더 강하게 남았습니다. 즉, 모델이 무엇을 얼마나 보았는가 뿐만 아니라 언제 보았는가도 메모라이제이션에 큰 영향을 준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방금 말씀드린 딜루션 이펙트를 그림으로 보여주는 결과인데요. 피겨 2에서는 X축은 중복된 횟수이고 각 작은 그래프는 카피라이트, 프라이버시, 테스트셋 컨테미네이션과 관련된 여러 태스크에서의 메모라이제이션 정도를 나타내게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같은 중복 수준에서도 500빌리언 코퍼스로 학습한 모델이 100빌리언 코퍼스로 학습한 모델보다 전반적으로 메모라이제이션 성능이 낮다는 것입니다. 즉, 민감한 데이터가 동일하게 삽입되더라도 더 큰 학습 코퍼스 안에서는 그 데이터의 상대적 비중이 줄어들기 때문에 모델이 덜 외우게 되는 경향을 보일 수 있게 됩니다. 이 결과는 단순히 민감 데이터를 제거하거나 중복을 제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큰 코퍼스로 희석시키는 전략도 메모라이제이션 위험을 줄이는 데 유효하다는 실무적인 시사점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어서 추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델 크기 효과로 8빌리언 모델은 1빌리언 모델보다 더 작은 중복 수준에서도 메모라이제이션이 관찰되었습니다. 즉, 모델이 커질수록 드문 데이터도 더 잘 기억하게 되며 이는 대형 모델일수록 메모라이제이션 리스크 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의미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테스트셋 컨테미네이션 측면에서는 테스트 데이터를 외웠다고 해서 그것이 곧 일반화 성능 향상으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부 경우에는 성능이 낮아지기도 하였는데요.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메모라이제이션과 제너럴라이제이션은 다르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데이터를 학습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멤버십 인프런스 어택과 같은 결과에서는 중복 횟수가 증가할수록 멤버십 인프런스 어택의 공격 성능도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여기서 멤버십 인프런스 어택이라는 것은 특정 데이터가 학습에 사용되었는지 안 사용되었는지를 이진법적으로 구분하는 태스크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주로 학습한 데이터는 로스 값이 낮게 나타나고 학습하지 않은 데이터는 로스 값이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구분으로 실제 모델에 사용된 데이터를 구분하는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언러닝 결과를 보면 기존 방법론들인 RMU, RR, setImpio 같은 일부 방법에서는 제거가 성공하였지만 제거 대상과 유사한 데이터까지 함께 손상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즉, 현재의 언러닝 방법은 특정 데이터만 정밀하게 제거하는 데에는 아직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멤버십 인프런스 어택의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멤버십 인프런스 어택은 이 논문에서는 가장 큰 펄처베이티드 모델인 허블 8빌리언 그리고 500빌리언 토큰 설정에서 실험을 진행하였는데요. 표를 보게 되었을 때 데이터의 중복 횟수가 증가할수록 멤버십 인프런스 어택의 성능도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DUP가 중복 횟수를 나타내게 되는데요. 64 이상이 되면 거의 1.0에 가까워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데이터가 여러 번 반복되어 학습될수록 모델이 그 데이터를 더 강하게 기억하게 되고 그 결과 공격자도 해당 데이터의 학습 여부를 훨씬 더 쉽게 맞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반복적으로 포함된 민감한 데이터는 단순히 메모라이제이션 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위험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언러닝 실험 결과입니다. 언러닝은 특정 지식을 삭제할 수 있는가에 대한 태스크를 다룬 방법인데요. 이 논문에서는 카피라이트와 프라이버시 두 도메인에 대해서 이미 학습된 정보를 나중에 선택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지를 실험했습니다. 피규어에서 가로축은 언러닝 대상 데이터에 대한 성능이고 세로축은 학습하지 않은 또는 유지해야 되는 데이터에 대한 성능을 나타냅니다. 이상적인 언러닝이라면 제거하고자 하는 데이터에 대해서만 예측 성능이 낮아지고 나머지 데이터에 대한 성능은 높아야 됩니다. 그림의 화살표는 바로 그런 이상적인 이동 방향을 나타내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 결과를 보게 되면 세 방법 모두 어느 정도 언러닝 대상에는 영향을 주지만 동시에 유지해야 데이터나 학습하지 않은 데이터에 대한 성능 저하도 같이 발생하게 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를 통해 현재 언러닝 방법론이 아직은 정밀한 제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논문은 LLM 메모라이제이션이 우연히 발생하는 현상이 아니라 몇 가지 명확한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저자들은 첫 번째로는 데이터 중복 횟수, 두 번째로는 전체 데이터 대비 상대 비율, 세 번째는 학습 시점, 네 번째는 모델 크기를 제시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데이터가 많이 반복될수록 메모라이제이션은 강해지고 더 큰 코퍼스로 학습할수록 같은 민감한 데이터도 상대적으로 덜 외워지는 경향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학습 후반에 삽입된 데이터일수록 더 강하게 기억되고 모델 크기가 커질수록 더 작은 중복 횟수로도 메모라이제이션이 발생하게 됩니다. 중요한 점은 메모라이제이션과 제너럴라이제이션이 같지 않다는 점이며 테스트셋을 외웠다고 해서 모델이 그 태스크를 정말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평가 결과를 왜곡하는 경향도 있다는 실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반복된 데이터는 멤버십 인프런스 어택에 대해서 더 취약한 결과를 만들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측면의 위험도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논문의 실용적인 시사점은 먼저 민감한 데이터를 큰 코퍼스 안에서 희석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과 그리고 민감한 데이터가 있다면 가능한 한 학습 초반에 배치한다면 그 위험을 줄일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즉, 이 논문의 벤치마크인 허블은 단순히 메모라이제이션을 관찰하는 게 아니라 LLM이 무엇을 얼마나 외우는지를 통제된 환경에서 분석하게 할 수 있다는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